최근에 모션 캡처 같은 기술을 활용한 그 이제 시각예술 작업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게 루양의 도쿠라는 이제 그 캐릭터인데, 이제 도쿠라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이제 본인의 그 얼굴을 똑같이 하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안무가의 춤이 이제 거기에 입혀지도록 하고 활동을 계속 이제 시키는 컨셉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많이 이제 상용화되고 있고,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컵케이크와 치와와도 마찬가지로 그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해서 유지영 안무가의 이제 안무를 이제 캡처를 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은 여기서는 이 기술로 인해 생기는 어떤 결절점 자체가 그 작업의 그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작업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기술을 도구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도구로 인해 그 생기는 어떤 지점들, 흥미로운 지점들 자체가 작업의 대상이라는 게 좀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게임을 일종의 인터랙티브한 퍼포먼스 도큐멘테이션의 한 형태로 바라본다면 또 어떤 새로운 관점이 생길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이번에 소개해볼 컵케이크와 치와와는 그 메타버스에서의 안무를 고민하고 있는 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무가 유지영, 그리고 미디어 아트 작가 조주현으로 구성된 콜렉티브인 그 컵케이크와 치와와가 유지영 퍼포먼스의 동작을 움직임 데이터로 변환해서 게임 포맷의 디지털 공간에서 활용하는 방식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 생각이 조금 나는데요. 이제 그 안무가가 이제 그 어떤 모션 캡처를 하기 위해 어떤 복장을 입고 그 퍼포먼스를 하는 현장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확실히 그 복장을 입고 정서적으로 되게 서로 친밀감을 이제 드러내야 되는 이 퍼포먼스를 해야 되다 보니까 몰입이 충분히 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들도 되게 난감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서 결과물로 어떻게 탄생할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도 되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게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매끈해 보이는 기술 이면에 어떤 물리적인, 정서적인 그 어려움이 확실히 존재하는구나, 그런 거를 느끼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모션 캡처를 해서 리깅을 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어떤 아바타나 뭐 이런 것들을 입혀서 움직임을 따는데, 그 리깅이 잘못되어 가지고 목이 돌아간다거나 이제 팔이 이제 뒤틀린다거나 이런 뭐 글리치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움직임을 온전하게 이제 디지털화 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구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일부러 그 인간의 형태를 하지 않은 어떤 것에 그 데이터를 이제 입혀가지고 그 이제 춤을 뭐 인간이 아닌 것이 추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가능성이 많은 기술이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형문화재, 그러니까 무용하는 사람들의 무형문화재가 전수되는 방식에서 생각해보면 좀 재밌는 접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기술을 통해서 그 움직임들을 기록을 하고, 사실 지금은 그 움직임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노이즈를 사실 이 작가님들이 포착하고 그걸 작품으로 풀어내고 있는 건데, 그 무형문화재 안무가들을 기록하고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노이즈들을 어떤 식으로 보정하고 그것을 다음 전수자가 다시 이어받는가,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노이즈의 그 공백들을 다음 전수자가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여서 다음 안무로 연결이 되는가, 사실 그 지점이 저는 이 작업에서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관점이 아닐까?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술이 완벽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그 노이즈들을 작가들이 어떻게 그 공백을 채워나가는가도 어떤 그 이 작품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소마가 그
충분히 그 바디에 이제 구현되지 못한다는 그 이제 컵케이크와 치와와의 그 어떤 문제의식이 정말 공감이 되기도 하는 게 어떤 그 모션 캡처를 해서 그 영상화된 결과물을 봤을 때 분명히 그 배후에 사람이 움직임을 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그 약간 불쾌한 골짜기 같은 어떤 지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분명히 움직임을 이제 사람처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불쾌한 지점이 있는 거죠. 차라리 뭐 아예 정말 어색하게 그 이제 뚝딱거리면은 좀 차라리 이제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매끈하게 춤을 잘 추는 상황이 더 이제 좀 이제 소름 돋는 느낌도 들고 오히려 기술이 되게 좋아지고 완벽해지면서 그런 또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실제 물리적인 신체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화면에서 그 다른 존재가 그 똑같은 움직임을 할 때 생기는 그 불쾌함과 어색함 그게 되게 재미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본편 영상에서는 이런 작업적 화두에 이르기까지의 고민과 그 과정에서 얽힌 지난 프로젝트들 그리고 모션 캡처를 위한 관련 분야 전문 인력과의 협업 현장들을 살펴보는 게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신모기아 작가는 영상 도큐멘테이션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메타적인 시각에서 그 작동 원리를 전유하는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본편 콘텐츠에서는 일본의 무용가 시모지마 레이사의 공연이 신모기아에 의해 영상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영상의 매체적 특수성과 한계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실현 자체가 번역되는 언어로서 영상 도큐멘테이션을 다루고자 합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그 이제 다른 영상에서 다루었던 그 장영애 작가와 좀 차이가 있는 지점이 본인의 작업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그 퍼포먼스를 기록을 한다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작업을 기록할 때 본인의 관점이 충분히 투영이 되는 것과 다르게 이 신모기아 작가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모기아 작가의 관점이 영상 기록 그리고 편집에서 강하게 이제 개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점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신모기아 작가는 이게 편집이라는 기술적 국면을 영상 시퀀스 전면에 재배치하고 그리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유형의 삭제 행위를 원 공연이 갖는 내러티브의 번역으로 간주하는 것 같거든요. 확실히 그 뭔가 기술적인 영상 매체 자체의 고유한 이제 편집 방식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퍼포먼스를 기록할 때 그 퍼포먼스를 해석하는 관점으로 반영을 하는 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상 매체에서도 그 영상에서도 그 바깥에 존재하는 것, 그 배후에 존재하는 것을 전면으로 드러내고 이제 퍼포먼스 내용적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퍼포먼스와 신체 그리고 그 실제로 결과물인 퍼포먼스 이면에 있는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들 그게 되게 중첩되면서 좀 재미있는 지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모지마의 어떤 퍼포먼스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기록되는 그 장면들을 작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편집하는 과정이 재밌는 지점인 것 같은데 이게 어찌 보면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퍼포먼스의 어떤 반복적인 측면에서 관객들에게 그 퍼포먼스를 실제로 목도한 사람과 그리고 그 신모가 작가의 작품으로서 그 시모지마의 작업을 목도하는 그 지점을 그 간극들을 어떻게 좁혀 나가는지 혹은 어떻게 편집되어서 새로운 어떤 퍼포먼스로 바라볼 지점이 있는지 그 연결 지점을 찾아보면서 관람하는 게 관객들에게는 중요한 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흥미로운 지점이 이제 그 퍼포먼스를 하는 이제 시모지마 레이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카메라가 있고 그 카메라의 또 뒤에 그 신모기아 작가가 있는 건데 신모기아 작가의 정확한 의도를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퍼포먼스에 신모기아 작가가 이해한 퍼포먼스의 어떤 느낌과 정서를
잘 표현하고 이제 극대화하면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편집이나 삭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 공연을 이제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 공연을 제작한 사람과 기록하는 사람이 다른데 그러면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것을 이해하는 이제 또 매개라는 게 사실 이제 전달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분명히 단절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점이 이제 또 주관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그 신목의 작가에 의해서 그럼 어느 지점이 또 객관적인 측면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정도와 그 경계가 되게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시모시마 레이사의 공연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본편 영상을 봤을 때 어떻게 이제 또 상상을 하게 될지 그 지점이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은 만약에 이제 아까 장영애 작가의 작업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본 다음에 영상을 봤다면 이번에는 영상을 본 다음에 나중에 어떤 기회로 공연을 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영상을 바탕으로 또 공연을 이해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느낄 저의 이제 감상도 되게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퍼포먼스의 반복이라는 측면을 한 번 더 소환을 해보면 원본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복제한다는 의미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복제된 것을 먼저 본 상태에서 원본을 이제 바라보는 그 지점에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감상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것은 또 새로운 의미의 어떤 퍼포먼스의 반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지점이 아닐까? 그 지점은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개입을 하는 그 약간 인 내러티브처럼 이제 역할을 할 때 이제 퍼포머티브하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되게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뭐 개인적으로 좀 누가 정리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장영애 작가와는 다르게 원작자와 기록하는 사람이 전혀 다른 상태, 그러니까 편집하는 사람이 전혀 다른 상태인 게 좀 더 재밌는 그 반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편집하는 그 지점과 의도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원작자와의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재밌는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작자가 바라본 나의 어떤 퍼포먼스의 기록을 어떻게 그 사람은 해석하고 또 그것이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내는가도 나중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것들이 반복된 다음에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퍼포먼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지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